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전에 이제 지수함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도함수에 대한 얘기도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지수함수랑 도함수를 연결해서 지수함수의 도함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보려고 해요. 간단한 얘기니까 이 얘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전염병 모델의 종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인 SIR 모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를 끝으로 하면 중간고사 전까지의 진도 상황은 마무리가 돼서 다음 주 중간고사 기간에 이제 과제 대체로 시험을 볼 거예요. 자, 지수함수도 우리가 다뤘고 도함수도 다뤘으니까 이제 b의 x제곱과 같은 형태, 지수함수의 도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도함수의 정의를 여러분이 잘 알아두면 되겠죠. 정의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연습했잖아요. 자, 그러면 도함수는 우리가 f'x라고 쓴다. 그리고 정의는 뭐였죠? 극한으로 정의된다.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특히나 여기에서 x라는 변수가 아니라 a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값이 들어간다, 어떤 상수가 들어간다, 그것은 도함수라 부르지 않고 미분계수라고 한다. 이게 미분계수와 도함수의 차이였죠. 도함수라 부르는 이유는 도함수도 하나의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 변수가 있다는 거죠. x라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자, 그래서 정의대로 우리 쓴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진행을 해봅시다. 자, fx를 b의 x제곱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f의 x 더하기 h는 뭐라고 할 수 있다? 변수를 x가 아닌 x 더하기 h로 보는 것이니 b의 x 더하기 h제곱이 되겠죠. 지수 부분이 변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 부분에 이만큼을 넣어주고, 그리고 fx는 뭐가 되겠어요? b의 x제곱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도함수의 정의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극한식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를 그대로 적용해서 그 다음 번째 식을 적용했고, 그 다음은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 첫 번째 b의 x 더하기 h제곱이라고 하는 이 항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지수법칙이라는 거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앞에서. 지수법칙 중에서 b의 x 더하기 h는 뭐라고 볼 수 있다? 지수를 지금 더해놨죠? 이것은 지수 각각의 곱이다. 그래서 지수함수 각각의 곱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식으로 대체해서 넣어볼게요. 그러면 b의 x 곱하기 b의 h 마이너스 b의 x제곱. 자, 여기서 쓴 게 뭐다? 지수 법칙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면 분자를 봤을 때 분자의 b의 x제곱이라는 텀이 공통항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b의 x제곱으로 묶어내면 b의 h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극한식을 여러분이 잘 들여다보면 여기 h가 0으로 간다라는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 극한에서 도함수 정리할 때 h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었나요? 우리 이렇게 식 정리했을 때 평균 변화율이다, 순간 변화율이다 이런 얘기할 때 평균 기울기 그런 얘기를 할 때 h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간격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h가 0으로 갈 때 극한이기 때문에 지금 주의해야 할 것은 극한의 주된 기호는 h고 극한에 걸려있는 변수도 h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극한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적용할 때는 여기 옆에 있는 b의 x제곱은 전혀 무관한 거죠. 왜냐하면 h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b의 x제곱을 밖으로 뺄 수가 있어요. 자, 빼내고 나머지 식만 써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극한식도 뭔가를 의미하는 것일 텐데 잘 들여다보면 자, 뭘까요? 여러분 한번 예측해 보세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뭐가 될까? 이 부분만요. 동그라미 친 부분만 생각해 보면 뭐가 되죠?
여기에 b의 지수제곱. 여긴 1. 근데 1이라는 숫자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b의 0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수의 0제곱은 항상 1이었죠.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럼 b의 h제곱. 그럼 b의 h 더하기 0 해도 사실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를 b의 h 더하기 0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 식은 f 프라임 0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0에서의 도함수값, 즉 0의 미분계수인 거죠. 왜 그러냐면 f 프라임 0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언제? fx가 b의 x제곱일 때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f 프라임 제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f 프라임 제로는 지금 정의대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뭐라고 쓸 수 있다? f의 0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 f 0 더하기 h라고 하면 변수 0 더하기 h를 x자리에 넣었다라는 뜻이니까 뭐가 돼요? b의 0 더하기 h. 그 다음에 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b의 0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끝났죠. 이 부분이 b의 h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예요? 1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부분이 결국에는 f 프라임 제로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런 식이니까. 자,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다시 요약해서 써보면 결국에는 b의 x제곱 곱하기 f 프라임 제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f 프라임 제로의 정체는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자, 우리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f 프라임 x에서 시작했어요. 맞죠? f 프라임 x에서 시작했더니 b의 x제곱 곱하기 f 프라임 제로가 되었다. 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자, fx가 뭐였냐면 우리는 처음에 b의 x제곱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f 프라임을 구했더니 b의 x라고 하는 것은 fx였는데 거기에 f 프라임 제로를 곱한 것과 같다. 라는 결론을 얻어낸 거죠. 그럼 이거 한번 해석해 봅시다. f 프라임 x는 도함수인데요. 누구의 도함수죠? 여기에서는 f가 지수함수니까. 즉 지수함수의 도함수인데 지수함수의 도함수는 뭐다? 지금 fx라고 하는 그쵸? 지수함수에다가 지수함수의 도함수의 0을 집어넣은 0에서의 미분계수를 곱한 거래요. 그러면 f'0라는 것은 자, 도함수의 값에 특정한 숫자를 넣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숫자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상수. 그러면 결국 지금 어떤 식으로 표현된 거냐면 f'은 f 곱하기 상수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러면 f'이라는 지수함수의 도함수는 결국 상수 곱하기 지수함수의 형태예요. f가 지수함수니까.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다? 지수함수의 변화율. 이게 뭐냐면 지수함수의 도함수겠죠. 지수함수의 도함수는 그 함수 자신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비례인 거죠? 지금 다 나와 있죠, 결론이. f'이 어떤 상수 곱하기 fx가 됐으니까. 상수 곱하기 f, 지수함수. 그러니까 동함수, 그 변화율 자체는 지수함수에 비례하는 값이다.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도함수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함수를, 도함수를 찾아보면, 즉 지수함수의 변화율은 찾아보니까 지수함수 그 자체에 비례하는 값이더라. 라는 게 결론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f 프라임 제로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클래스에서는 이것까지 얘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물론 되게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우리의 주 관심사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사실만 알아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원래는 우리가 로그 함수라는 것도 앞에서 했었는데 그 로그에서 우리가 뭐
로감수의 도함수까지 다루거나 그런 얘기는 안 했었고. 그리고 극한을 얘기할 때도 극한의 의미만 제가 설명했지 극한에 대해서 막 계산을 하고 하진 않았었죠. 그래서 극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식이 지금 뭐였냐면 우리 앞에서 자 이렇게 유도했던 식 이것이 지금 f' 제로예요. fx가 b의 x제곱일 때.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뭐가 되냐면 f' 제로고 그게 지금 f' 제로가 이만큼이다 라는 건 유도가 되지만 그게 얼만지는 확실히 모르죠. 어떤 값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만약에 이 극한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값이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1이다. 이걸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이 극한값의 정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값이 1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f'이 1이라는 소리죠. f' 제로가 1이라는 소리죠. 즉 0에서의 변화율이 1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때 저 b에 뭐가 들어가야 이 식이 성립할까? 라는 게 이제 궁금한 거죠. 답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그 지수함수 중에서도 자연지수 함수를 다룰 때 2라고 하는 무리수의 정의를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2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극한값이 정확하게 1이 돼요. 이건 이제 우리가 뭐 증명하거나 하진 않을 거고 이런 사실이 있다. 자연지수 2의 정의가 나와 있죠. 우리가 자연지수 2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수함수에서 얘기했던 기울기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그 기울기 f라는 함수의 기울기가 0에서 정확하게 1이 되는 값을 우리가 자연지수 2라고 정의한다라고 설명했었고 여기서의 정의는 이 극한을 만족하는 이 숫자를 우리가 2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2 대신에 b라는 숫자였죠. 극한값이 1이 된다면 여기에 들어오는 숫자는 2다라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즉 이러한 극한을 만족하는 값을 2라고 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즉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를 2라고 얘기하죠. 2라고 하는 수는 2와 3 사이에 있는 무리수였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의가 되는 거고요. 정의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어서 자연지수 함수의 도함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b의 x제곱이라는 것의 도함수를 찾아봤죠. b의 x제곱, 일반적인 b에 대해서. 그러니까 b가 2가 될 수도 있고요.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요. 100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인 거고 2라고 하는 특정한 이 숫자에 대해서 그것의 도함수가 얼마인지를 찾아볼 거예요. 우리가 도함수라는 것을 기호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d over dx라고 하기도 하고 그 분모에 들어가 있는 마치 분모라고 표현을 하면 분모에 들어가 있는 이 x라는 변수가 여기에 이제 변수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읽을 때는 d over dx라고 하는데 d 나누기 dx는 아니다. 그냥 하나의 기호다라고 얘기했어요. 도함수를 나타내는 기호다. 그래서 자 도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fx가 지금 2의 x제곱이라 하면 우린 지금 f'x가 궁금한 거죠. 또는 f'x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f의 d over dx 이렇게 볼 수도 있고 fx가 2의 x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거고 표현 방법은 다양하죠. 자 그럼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정의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자 f'x는 f가 2의 x제곱이라 했을 때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넣어볼게요. 지금 f의 x 더하기 h가 변수가 되었기 때문에 2의 x 더하기 h제곱이라 볼 수 있고 fx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2의 x제곱 2의 x제곱. 아까 우리 지수 법칙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2의 x 더하기 h제곱은 2의 x제곱 곱하기 2의 h제곱과 같으니까 자 이렇게 쓴 상태에서 2의 x제곱을 묶어낸다라고 생각해주면 뭐가 되죠? 2의 h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h가 0으로 가까워지는 극한이기 때문에 변수는 h다. 그러니까 x가 걸려있는 이 항은 무관하니까 앞으로 빼도 좋다. 그래서 2x제곱 묶어내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2h-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요 극한값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였죠? 요 극한이 바로 뭐다? 1이 된다. 자, 위에서 우리 정의했어요. 자, 이렇게 정의되는 지수 함수는 2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자, 식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자, 이런 극한식을 만족하는 값은 1이 되고 그때 이 자리에 들어가는 및 베이스는 2라는 자연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역시 1이다. 정의에 의해서. 이거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의예요. 누구의 정의냐면 자연지수 2의 정의인 거죠. 2의 정의에 따라서. 자,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2의 x제곱 곱하기 1이 됐으니까 2의 x제곱이 됐네요. 그쵸? 그럼 결론은 뭐다? 아, fx가 2의 x제곱일 때, 지수함수 중에서도 자연지수 함수일 때는 그것의 도함수가 자연지수 함수가 되었다. 자기 자신이 된 거죠. 아, 그래서 2의 x제곱의 도함수는 2의 x제곱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뒤에서 써먹으면 돼요. 4.4절입니다. 4.4절은 이제 우리가 전염병 모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인 SIR 모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거의 지금 얼마가 됐죠? 1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긴 시간을 이렇게 되게 변화된 생활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죠. 예전부터 예전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사실들이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전염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엔데믹, 에피데믹, 팬데믹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여러분이 요즘 뉴스를 많이 접했을 테니까 익숙하실 거예요. 엔데믹은 작은 마을에서 발생하는 유행병을 얘기해요. 어떤 마을에서만 잠깐 돌고 없어지는 그런 병들 있죠. 그래서 그걸 엔데믹이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단위가 커져서 지역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이런 식으로 지역이 되고 아니면 어떤 구 소속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에피데믹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이제 지역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되거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거나 이런 병들은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분류를 하죠. 그래서 팬데믹, 엔데믹, 에피데믹, 팬데믹 중에서는 가장 이제 무서운 것은 팬데믹이죠. 세계적으로 유행을 해버리면 이것은 이제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팬데믹을 우리가 세계적 유행병이라고 하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지정을 하죠. 이제 이 정도의 그 감염된 사람이 있으면 이제 팬데믹으로 분류를 하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고 57년에 아시안 독감 그리고 68년에 홍콩 독감 최근이라고 해도 한 10년 이상이 되었네요. 신종플루 2009년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니까 아마 기억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 올해죠. 그래서 이렇게 팬데믹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팬데믹은 세계적 유행병인데 이것을 이제 잡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적인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을 통해서 예측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백신이 개발됐다. 그럼 그 백신에 대해서도 치료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도 하고 예측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학적인 모델링이 앞서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염병 연구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보시면 가장 유명한 사람 2명에 대한 논문을 뽑아봤어요. 그래서 컬맥과 맥켄드릭이라는 두 학자에 의해서 1927년부터니까
1920년대, 30년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부터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컬맥하고 맥켄드릭이 전염병 연구의 거의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어떤 수학적인 모델링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연구들의 레퍼런스로 쓰는 그 논문들이 있겠죠. 논문과 뭐 어떤 자료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거의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심심하시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SIR 모델이라는 전염병 모델 중에 하나, 가장 기본적인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수학적 모델링이 왜 중요한가? 수학적 모델링은 사실 뭐 전염병에서만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뭐 인구 모델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도 다 수학적인 모델링이 들어가죠. 거기서 특히나 많이 쓰는 것은 방정식이에요. 어떤 방정식이냐? 미분 방정식이죠. 미분 방정식은 여러분이 배운 친구들도 있고 안 배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 미분 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상미분 방정식과 편미분 방정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막 미분 방정식을 풀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SIR 모델이 이와 같이 정의가 됐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 정도만 얘기할 거지만 일단 상미분 방정식은 뭐냐면 OD라고 해서 변수, 그러니까 미분을 우리가 한다. 또 도함수를 구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도함수에 변수가 있잖아요. 도함수는 함수기 때문에 그 함수에 변수가 존재하죠. 그 변수에 대해서 변화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율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을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앞에서 어떤 y라는 함수가 있다. 그러니까 변수가 x인 y라는 함수.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뭐 fx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것에 대한 변화율, 누구의 변화율? 변수 x에 대한 변화율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죠. 또는 d over dx f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걸 우리가 도함수라고 했잖아요. 변화율이라고 했죠. 그런데 무엇에 대한 변화율이냐? 그거는 누가 책임진다? 이 변수에 의해서.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래서 이 변수를 단위로 해서 f라는 함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걸 보고 싶은 거죠. 그걸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에서 깨달았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런 식이 포함된 식을 미분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제 1번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예제 1번을 보면 초기값 문제 y'은 dy over dx 그것은 3y다. 그리고 y의 제로는 5.7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자, y'이 뭐예요? 우리 도함수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배웠었죠. y'이라고 쓰기도 하고 dy over dx라고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3y로 주어져 있다. 만약 이렇게 해봅시다. 아, 그러면 해석을 해보세요. dy over dx라고 하면 뭐라고 해석된다? y라는 함수의 x에 대한 무엇?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세 단어, 변화율이죠. 자, 그런데 x에 대한 변화율이 3y래요. 그러면 이때 y가 뭐가 될 것인가? 즉 y는 뭘까? y'은 3y라고 했을 때 y'은 y의 변화율이잖아요. 그럼 변화율 이전에 y는 뭐냐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y'은 미분값인데 그것의 원래 값은 뭐냐 이거죠. y라는 함수는 그럼 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풀어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y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요. 상미분 방정식은 변수가 하나, 그러니까 변화율의 대상이 하나인 거예요. 여기서 변화율의 대상은 x죠. 그래서 이렇게 x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변화율, 변수 하나에 대한 변화를 찾는 거니까 이런 문제를 OD라고 불러요. 상미분 방정식. 그럼 편미분 방정식은 x에 대한 변화율. 예를 들어서 y라는 함수가 s와 t에 대한 함수다. 변수가 s와 t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s제곱 더하기 t 이런 식으로. s도 있고 t도 있는 함수. 그러면 y는 변수가 s와 t이기 때문에 도함수, 즉 변화율을 생각할 때 s에 대한 변화율을 생각할 수도 있고 t에 대한 변화율도 고려할 수 있겠죠.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간단하게
x라는 변수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y의 변화율은 해봤자 y의 x에 대한 변화율밖에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s와 t라고 한 두 개의 변수가 있다면 여기에서는 y의 s에 대한 변화율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y의 t에 대한 변화율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변화율에 대한 대상이 s도 되고 t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대상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 대한 도함수를 찾는 것을 우리가 이제 편미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값들로 구성되어 있는 방정식 전체를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전공에서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런 형태의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예제 1번을 통해서 한번 간단한 예제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yx가 뭐가 될까? 자, 우리 앞 시간에 지수함수의 도함수 얘기하면서 자, 도함수를 구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즉, 2의 x제곱의 도함수를 찾아보니까 자기 자신이 되더라라는 걸 알았죠. 이거를 잘 떠올려 보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y라는 함수의 도함수를 찾았더니 그것에 자기 자신, y라는 함수의 3배니까 비례하는 거죠. 아, 그럼 이건 지수함수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앞 시간에 지금 몇 절이죠? 4.3절에서 지수함수, 도함수 다룰 때 얘기했던 거예요. 지수함수의 도함수는 어떤 성질이 있더라? 자기 자신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우리 처음에 b의 x제곱의 경우에는 f'을 구했더니 어땠어요? fx 곱하기 어떤 f'0라는 상수와의 곱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그러니까 형태가 지금 똑같잖아요. 어떤 함수 y를 도함수를 찾았더니 그것이 자기 자신 y에다가 3배 취한 거죠. 그러면 이 y는 어떤 형태가 될 수밖에 없죠? 지수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지금 지수함수의 형태인 것 같은데 자, 어떤 형태일까요? 2의 x제곱이다라고 하면 y 프라임은 2의 x제곱밖에 안 되니까 사실 3y가 만들어지지 않죠. 만약에 yx가 2의 x라고 하면 그것의 도함수는 2의 x라서. 그렇죠? 2의 x제곱이 y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그러면 나는 지금 3 곱하기 y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y가 뭐가 되면 좋을까요? y가 뭐가 좀 붙어야 될 것 같죠? x라고만 쓰면은 그냥 y가 돼버리니까 나는 3 곱하기 y를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쵸? 2의 3x제곱이라고 하면 3y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뭐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건 그냥 혹시 모른다면 이렇게 알아두고 아는 친구들은 더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y가 2의 3x제곱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거기에 앞에 상수를 하나 곱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y 프라임은 뭐가 될까요? y 프라임 뭐가 되죠? c는 그냥 상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상수 곱하기 함수 하면 상수는 그대로 곱해지죠? 자, 도함수 찾을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의 3x제곱의 도함수 찾아볼게요. 2의 3x제곱의 도함수 이거는 그냥 미분 공식을 쓰면 되는데 지수함수 미분할 때 자기 자신이다. 그리고 여기에 x가 아니라 3x니까 3x의 도함수는 3이죠. 3x는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의 변화율이잖아요. 그러면은 기울기인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3c의 2의 3x제곱이 돼서 자, 2의 3x제곱 y라고 보면 여기에서 3c의 y가 된 거죠. c는 지금 정체를 몰라요. 하지만 이 c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면 옆에 있는 조건에 의해서 자, y0는 5.7이다 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 미분 방정식을 해석하냐면
x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변수 x로 보이지만 보통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는 시간 변수로 많이 생각하죠. 즉 어떤 y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이 x가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y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3y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문제는 없지만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다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고 y0는 5.7이다라고 했을 때 이 기호의 뜻이 뭐냐면 y0는 y의 x, 즉 x가 어떤 값일 때 y의 값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호로. 그죠? 그래서 0일 때의 y의 값이 5.7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0이라는 것은 x의 값이고 x는 우리가 지금 시간으로 해석했으니까 시간이 0일 때 y라는 함수의 값이 5.7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 그러면 자, 0을 대입했을 때 x에 0을 넣었을 때 c의 2의 0제곱이 되고 그게 5.7이다가 된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그러면 2의 0제곱은 1이니까 c라고 하는 값이 5.7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y의 x는 뭐가 됐냐면 c 곱하기 2의 3x 제곱이니까 5.7에 2의 3x 제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y 프라임이 3 곱하기 y인지도 한번 다시 보세요. yx가 5.7에 2의 3x 제곱이면 y 프라임은 3 곱하기 y가 되는지 역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요. 자, 3 곱하기 y가 뭐였죠? 5.7 곱하기 2의 3x 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y는 c의 2의 3x 제곱이다. 그래서 c라고 하는 그 상수를 집어 넣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y 프라임은 3의 y다. 이걸 만족하는지 한번 보면 자, y가 지금 c의 2의 3x 제곱이라고 우리가 해를 결정했잖아요. 그럼 이게 해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다시 검토 한번 해볼게요. 검토하면 자, y 프라임이 3 곱하기 y다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y 값. y는 여기에서 보면 c의 2의 3x 제곱. 그쵸? 자, 그럼 이거는 3y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이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y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그쵸? C에 1이 들어가도 이 식은 만족이 될 거고 C에 2가 들어가도 이 식은 만족이 되죠. 3이 들어가도 뭐 100이 들어가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C라고 해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자, 어쨌든 예제 1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만약에 x라는 변수를 time이라고 생각하면 y의 제로가 5.7이라는 뜻은 0이라고 하는 시점에서의 값이 5.7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상태냐면 x 변수랑 함수 y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x를 만약에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처음에 0이라는 시점에서의 y 값이 얼마라는 뜻? 5.7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리고 y의 x가 우리 지금 함수로 봤을 때 y의 x는 5.7에 2의 3x 제곱이라는 솔루션을 얻어냈죠. 그쵸? 최종적인 솔루션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x가 0일 때는 2의 0제곱이 1이니까 5.7이 된다. 맞아떨어지죠. 초기값이랑 맞아떨어지고 이제 x가 1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5.7 곱하기 2의 3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의 3제곱이라고 하면 2라고 하는 게 2와 3 사이 숫자니까 그것에 세제곱하면은 어때요? 1보다 큰 숫자가 되겠죠. 거기에다 5.7을 곱하니까 당연히 5.7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예상하건대 시간이 1 단위만큼 증가하면 5.7보다 커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모양 자체가 함수가 지수함수 2기 때문에 2에 대한 지수함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x가 커지면 함수의 모양도 증가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 단위가 2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5.7 곱하기 2의 6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또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고, 물론 x가 음수일 때도 우리가 그래프 그릴 수 있죠. 하지만 x를 시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시간은 음수 단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쭉 그려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수업 시간에서는 아니고, SIR 모델을 이제 세팅을 할 건데,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떤 S와 I와 R을 정의를 했는데, 그 안에 이제 괄호 안에 있는 게 T가 있죠. 이 T는 시간 변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도함수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고, 그 도함수를 이용해서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풀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많지 않아서 풀지는 않을 거예요. 푸는 건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고차원적인 내용에서 다루게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OD 상미분 방정식이라는 그 단원이 아니라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주제로 했을 때도 굉장히 오랫동안 수업할 수 있거든요. 한 학기에서 1년 정도. 그래서 굉장히 큰 부분이라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우리는 아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SIR 모델 세팅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해석해 볼 거예요.